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한 자식들이 내 마지막을 지켜줄까요? 안 먹고 안 입고 악착같이 모은 그 돈이 병상에 놓은 나를 위로해 줄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걷고 관리해온 내 몸뚱이가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다 부질없습니다. 제가 올해로 90을 넘겼습니다. 9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보고 나니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목숨 걸고 붙잡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 아래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내 노후는 든든한 보험을 든 것과 같다고 생각했고, 통장에 공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내 인생의 성벽이 높아진다고 믿었습니다. 건강? 운동만 열심히 하면 나는 남들처럼 골골대지 않고 100살까지 팔팔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90줄에 들어서고 보니 제 곁에 남은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효도하겠다던 자식도 아니었고, 든든하다 믿었던 통장도 아니었고, 자랑하던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아프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인생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군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새벽별 보고 나가 밤이슬 맞으며 들어왔던 가장이었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내 입에는 맹물만 털어넣었던 부모였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건 다 해주고 싶어서 내 옷 한 벌 사는 건 벌벌 떨면서도 아이들 학원비, 유학비에는 빚을 내서라도 보탰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이고 사람 사는 맛인 줄 알았습니다. 늙으면 아이들이 내 곁에 둘러앉아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하며 재롱도 부리고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줄 거라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였죠.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아니 오히려 용돈이라도 쥐어주는 멋진 노인이 되고 싶어서 참 열심히도 모았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맛있는 거 한번 마음 편히 못 사 먹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90년을 달려왔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멋지고 화려한 노년일까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는데 문득 방 안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식탁 위에는 김치 한 조각과 식어가는 국그릇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는데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떠드는 소리, 아내의 잔소리, 텔레비전 소리로 집안이 꽉 찼었는데 지금은 제 숨소리와 시계바늘 돌아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국 한 숟가락을 뜨는데 목이 메더군요.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허무해서였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나?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젊음을 다 바쳤나? 그토록 금지오겹 키운 자식들은 다 어디 갔나?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들 제 살 길 찾아 떠난 거지요.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야 전화 한 통 오고 어쩌다 얼굴 비추면 바쁘다며 시계만 쳐다보다 갑니다. 그게 섭섭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알겠습니다.
그게 배신이 아니라 원래 삶이 그런 것이라는 걸요. 돈은 또 어떻습니까? 아프기 시작하니 그 피 같은 돈이 종이장처럼 사라지더군요. 병원비다, 간병비다, 약값이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마치 뚝 터진 물 같았습니다. 건강은 말할 것도 없지요. 평생을 운동하고 관리했지만 늙은 기계가 고장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이치였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무릎이 오늘은 펴지지도 않고 자랑하던 기억력은 깜빡깜빡하며 자식 이름조차 가물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모래성이었구나. 파도 한 번 치면 사라질 것들을 붙잡으려고 내 인생을 다 태워버렸구나. 어느 날 저녁 텅 빈 방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만약 내가 70대로, 아니 60대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자식에게 내 인생을 걸지 않고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지 않고 건강을 과신하며 거만 떨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진짜 남는 것들에 내 시간을 썼을 겁니다. 다 떠나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다 떠난 그 빈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나를 지탱해주는 단 하나가 있더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을 때는 너무 시시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들, 너무 당연해서 소중한 줄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90이 넘은 지금 제게 남은 유일한 재산은 바로 그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 잘 될 거다, 노후는 아름답다 같은 달콤한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먼저 인생의 끝자락에 서본 사람으로서 눈물로 쓴 뼈아픈 반성문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계십니까? 돈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십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우울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90이 되어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십시오. 자식은 손님이고 돈은 모래고 건강은 빌려 쓴 옷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몫으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제가 90년을 살며 온몸으로 깨달은 인생의 진실과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진짜 보물 4가지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 덜 외롭고 더 따뜻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자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제가 90평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착각했고 또 그만큼 가장 많이 울어야 했던 이유, 바로 자식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 세대 부모들 자식 어떻게 키웠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시장통에서 1,000원짜리 콩나물 값은 깎으면서도 아이들 참고서값 학원비는 빚을 내서라도 됐습니다. 나는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어도 내 새끼는 메이커 운동화 신겨서 기 안 죽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해서 그랬지요. 뼈와 살을 깎아 나온 내 분신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아주 무서운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희생했으니 나중에 너도 나한테 잘하겠지. 너는 내 희망이다. 너만 성공하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제가 70줄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보름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재우고 전 부치고 손주들 줄 용돈까지 빳빳한 새지폐로 바꿔놓고 기다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어머니 갈비찜이 최고예요. 그 말 한마디 들을 생각에 파스를 붙여가며 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이틀 전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혹은 애들이 감기에 걸려서 이번엔 좀 힘들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미안해하는 목소리, 아들의 지친 목소리, 거기에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일하느라고 고생이 많지. 애들 약 잘 챙겨 먹이고. 전화를 끊고 나면 멍하니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꽉 차 있는 저 음식들. 며칠을 고생해서 만든 저 음식들이 갑자기 쓰레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둘이 앉아 식은 국을 떠먹는데 집안이 절간처럼 고요하더군요. 숟가락 놓은 소리만 챙그랑 울리는데 갑자기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뼈 빠지게 고생했나? 내가 저 녀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명절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그렇게 힘든가? 처음엔 서운했고 그 다음엔 화가 났고 나중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좌괴감이 들었습니다. 옆집 김씨네 자식들은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는데 뒷집 박씨네 딸은 매일 전화를 한다는데 왜 내 자식들은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나? 그 원망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80이 넘어서야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너는 내 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사실은 자식에게 가장 무거운 쇠사슬을 채우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제 친구 중에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산 친구가 있었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시장에서 장사하며 그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지요. 그 친구 입버릇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아들이 내 훈장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40이 넘어서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도 아니고 처자식만 데리고 훌쩍 떠나버린 겁니다. 친구는 배신감에 몸져 누웠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버리냐며 울부짖었지요. 하지만 나중에 들려온 아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부담스러웠답니다. 숨이 막혔답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어머니의 그 기대가 아들에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처럼 느껴져서 도망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우리 부모들의 그 지독한 사랑이 때로는 자식의 숨통을 조이는 칼이 될 수도 있구나. 부모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자식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멀리 달아나고 싶어 하는구나.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우리에게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기까지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보상이나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저 잠시 내 품에 머물다 떠나는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영원히 우리 집에 머물던가요?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손님이 떠난다고 해서 배신당했다고 우는 중이는 없습니다. 잘 대접해서 보냈으니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이 정답입니다. 품 안에 있을 때나 내 자식이지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독립된 한 인간입니다. 명절에 안 온다고요? 오면 반가운 손님이고 안 오면 그만인 남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내가 삽니다. 제가 이 생각을 바꾸니 비로소 지옥 같은 서운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으면 제가 제 몫을 하며 사회에서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오히려 기특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 늙은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매일 붙어 있다면 그게 더 큰 걱정거리 아닙니까? 제밥벌이 하느라 바빠서 부모 챙길 틈도 없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잘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식에서 독립하십시오. 자식에게 내 행복의 열쇠를 쥐어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잘하면 행복하고 자식이 못하면 불행해지는 그런 삶은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삶을 살러 떠난 것입니다. 철새가 계절이 바뀌면 날아가듯 그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제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챙기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그 정성의 딱 10분의 1만이라도 나 자신에게 쏟아보십시오. 그러면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식 이야기로 마음이 좀 쓰리셨지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식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자식보다 더 우리를 올가매고 평생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존재,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자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 부자는 아니더라도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새끼들 기죽지 않게 하려면 그저 돈이 최고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돈이 곧 저의 자존심이었고 돈이 곧 내 노후의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쉴 때 일했고 남들 잘 때 눈 비비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10원 한 장 허투루 쓰는 게 죄 짓는 것 같아서 구멍난 내일을 꿰매입으면서도 통장에 쌓이는 그 숫자만 보면 배가 불렀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이 돈만 있으면 늙어서도 대접받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90을 살아보고 나니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뼈저리게 알겠더군요. 제 친구 중에 김영감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소문난 구두쇠였지요. 평생을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했는데 그 친구는 한여름 땡볕에도 버스비 아껴 가고 30분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식당 밥값이 아까워서 집에서 싸온 식은 밥에 물 말아 먹으며 장사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랬습니다. 아니 김영감, 이제 살만하잖아.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좋은 옷도 좀 입고 그러고 살아. 그러면 김영감은 정색을 하며 말했지요. 내가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해. 돈 없으면 서러운 거야. 그렇게 평생을 안 먹고 안 입고 악착같이 모아서 통장에 꽤 큰 돈을 모았습니다. 본인 입으로 든든하다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씨가 되었는지 그 친구가 75 되던 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지요.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 친구 아들이 병원비 계산서를 들고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간병인 비용에 특수치료비에 약값에 일주일에 들어가는 돈이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김영감이 평생 자장면 한 그릇 마음 편히 못 사 먹고 떨어진 운동화 꿰매 신으며 모았던 그 피 같은 돈이 병원 원목과 창구에서 물 쓰듯이 콸콸 빠져나가더군요. 몇 년을 그렇게 알아누워 있으니 평생 모은 돈이 바닥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의식은 희미한데 숨은 붙어 있고 통장은 비어가고
나중에는 자식들이 병원비 문제로 서로 싸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돈을 참 잘 모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돈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김영감의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국물을 떠넘기며 속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허무하구나. 움켜쥐려고 할 때는 내 뼈를 깎게 만들더니 나갈 때는 내 허락도 없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가 내 돈이라고요? 천만에요. 그건 그냥 은행 돈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의사 선생님 줄 돈이거나 간병인 줄 돈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서로 갖겠다고 싸우게 만들 싸움의 씨앗일 뿐입니다. 제가 90년을 살아보니 확실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내 돈은 내가 나를 위해 쓴 돈뿐입니다.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어서 내 입이 즐거웠던 돈, 친구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사줘서 고맙다 소리 들었던 돈, 늙은 아내에게 예쁜 스카프 하나 사줘서 환하게 웃게 만든 돈, 그 돈만이 내 기억에 남고 내 마음에 남고 내 인생에 남습니다. 그게 진짜 내 돈입니다.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쓰지 못하고 죽으면 나는 그냥 10억 원어치 가난하게 살다 죽은 사람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지요. 저승 갈 때 땡전 한 푼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일 죽을 것처럼 돈을 벌고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을 아끼는 걸까요? 물론 노후에 돈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최소한의 생계비, 병원비는 있어야지요. 하지만 제 말은 죽을 때까지 돈 하면서 자식한테 물려줄 요산 남기느라 여러분의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 집 한 채는 남겨줘야지. 조금이라도 물려줘야 애들이 나 죽고 나서도 고마워하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산 많이 남겨주면 자식들이 고마워하며 화목하게 살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 돈 때문에 형제간의 의상하고 법정 다툼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 되는 꼴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오히려 우애 있게 지낼 형제들이 부모가 남긴 돈 냄새를 맡으면 적으로 변합니다. 그게 돈의 마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잘 쓰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돈을 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됩니다. 자식 줄 생각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쓰십시오. 평생 고생한 내 몸을 위해 좋은 음식 사드시고 걷기 힘들면 택시도 타고 다니시고 더우면 에어컨 펑펑 트십시오. 전기세 몇천 원 아끼려가 더위 먹어 병원비가 더 나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 밥 한 끼 사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지갑을 열면 사람이 모이고 입을 닫으면 품위가 생긴다는 말이 있지요. 10,000원짜리 밥 한 끼가 친구의 마음을 사고 나의 외로움을 없애줍니다. 그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돈을 쓸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보상이다. 그렇게 쓴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추억으로, 행복으로, 그리고 따뜻한 관계라는 형태로 여러분 곁에 영원히 남습니다. 김영감처럼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한 번에 날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매일매일 나를 위해, 친구를 위해 즐겁게 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죽는 순간 통장에 남은 잔고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누리지 못한 행복의 크기라는 것을 움켜쥐면 모래알입니다. 하지만 베풀고 쓰면 그것은 황금이 되어 내 인생을 빛내줍니다. 부디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돈의 노예로 생을 마감하기 위한 여러분의 지난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식은 떠났고 돈도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하나 있지요. 바로 내 몸, 건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9은 눈 뜨자마자 여기저기 쑤시는 몸 때문에 한숨부터 쉬실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픈가 하고 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고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든 이 건강을 붙잡아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새벽마다 산에 오르고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찾아 먹고 밥상에는 풀만 올려놓고 살았습니다. 내 몸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제 친구 최 씨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네요. 우리 동네에서 건강 전도사로 불렸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 갈 일 없어. 내 다리를 봐. 이팔 청춘이야. 매일 아침 뒷산을 뛰어 올라가고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걸 훈장처럼 자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 자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응급실에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지요.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 친구 아들이 병원비 계산서를 들고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간병인 비용에 특수치료비에 약값에 일주일에 들어가는 돈이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김영감이 평생 자장면 한 그릇 마음 편히 못 사 먹고 떨어진 운동화 꿰매 신으며 모았던 그 피 같은 돈이 병원 원묵과 창구에서 물 쓰듯이 콸콸 빠져나가더군요. 몇 년을 그렇게 알아누워 있으니 평생 모은 돈이 바닥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의식은 희미한데 숨은 붙어 있고 통장은 비어가고 나중에는 자식들이 병원비 문제로 서로 싸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돈을 참 잘 모았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돈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김영감의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국물을 떠넘기며 속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허무하구나. 움켜쥐려고 할 때는 내 뼈를 깎게 만들더니 나갈 때는 내 허락도 없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가 내 돈이라고요? 천만에요. 그건 그냥 은행 돈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의사 선생님 줄 돈이거나 간병인 줄 돈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서로 갖겠다고 싸우게 만들 싸움의 씨앗일 뿐입니다. 제가 90년을 살아보니 확실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내 돈은 내가 나를 위해 쓴 돈뿐입니다.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어서 내 입이 즐거웠던 돈, 친구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사줘서 고맙다 소리 들었던 돈, 늙은 아내에게 예쁜 스카프 하나 사줘서 환하게 웃게 만들었던 돈. 그 돈만이 내 기억에 남고 내 마음에 남고 내 인생에 남습니다. 그게 진짜 내 돈입니다.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쓰지 못하고 죽으면 나는 그냥 10억 원어치 가난하게 살다 죽은 사람입니다. 주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죠. 저승 갈 때 땡전 한 푼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일 죽을 것처럼 돈을 벌고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을 아끼는 걸까요? 물론 노후에 돈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최소한의 생계비, 병원비는 있어야지요. 하지만 제 말은 죽을 때까지 돈 하면서 자식한테 물려줄 유산 남기느라 여러분의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 집 한 채는 남겨줘야지. 죽음이라도 물려줘야 애들이 나 죽고 나서도 고마워하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산 많이 남겨주면 자식들이 고마워하며 화목하게 살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 돈 때문에 형제간에 의상하고 법정 다툼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 되는 꼴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차라리 우애 있게 지낼 형제들이 부모가 남긴 돈 냄새를 맡으면 적으로 변합니다. 그게 돈의 마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잘 쓰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돈을
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됩니다. 자식 줄 생각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쓰십시오. 평생 고생한 내 몸을 위해 좋은 음식 사드시고, 걷기 힘들면 택시도 타고 다니시고, 더우면 에어컨 펑펑 트십시오. 전기세 몇천 원 아끼려다 더위 먹어 병원비가 더 나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밥 한 끼 사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지갑을 열면 사람이 모이고 입을 닫으면 품위가 생긴다는 말이 있지요. 10,000원짜리 밥 한 끼가 친구의 마음을 사고 나의 외로움을 없애줍니다. 그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돈을 쓸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보상이다. 그렇게 쓴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추억으로, 행복으로, 그리고 따뜻한 관계라는 형태로 여러분 곁에 영원히 남습니다. 김연감처럼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한 번에 날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매일매일 나를 위해, 친구를 위해 즐겁게 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죽는 순간 통장에 남은 잔고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누리지 못한 행복의 크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움켜쥐면 모래알입니다. 하지만 베풀고 쓰면 그것은 황금이 되어 내 인생을 빛내줍니다. 부디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돈의 노예로 생을 마감하기엔 여러분의 지난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식도 떠나고 돈도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하나 있지요. 바로 내 몸, 건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9은 눈 뜨자마자 여기저기 쑤시는 몸 때문에 한숨부터 쉬실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픈가 하고 말이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고,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든 이 건강을 붙잡아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새벽마다 산에 오르고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찾아 먹고 밥상에는 풀만 올려놓고 살았지요. 내 몸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제 친구 최 씨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네요. 우리 동네에서 건강 전도사로 불리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 갈 일 없어. 내 다리를 봐. 이팔 청춘이야. 매일 아침 뒷산을 뛰어 올라가고 겨울에도 냉수 마찰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감기 한번 안 걸리는 걸 훈장처럼 자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 자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가보니 그 씩씩하던 친구가 말 한마디 못하고 산소 호흡기의 의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군요. 건강이란 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온전히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기름칠하고 닦아도 세월이라는 무게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몸이구나. 최 씨는 자신의 건강을 과신했습니다. 나는 끄떡없다는 그 자만심이 어쩌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운동 부족이라며 더 걷고, 머리가 어지러워도 정신력이 약해진 탓이라며 무리하게 산을 탔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90을 살아보니 알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싸워서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그저 세월에게 잠시 빌려 쓰는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 차를 사도 10년, 20년 타면 여기저기 녹이 슬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게 고장난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낡은 겁니다. 오래 써서 다른 겁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70년, 80년을 쉬지 않고 써먹었습니다.
심장은 1분도 쉬지 않고 뛰었고 무릎은 그 무거운 몸을 평생 지탱했습니다. 그러니 아픈 게 당연합니다. 여기저기 쑤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큰일 났다고 걱정하고 눈이 침침하면 서글퍼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하며 몸을 원망합니다. 그건 마치 30년 된 낡은 자동차를 몰면서 왜 새 차처럼 쌩쌩 달리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 내 몸이 참 오래 버텨주었구나. 고장난 게 아니라 참 열심히 일해서 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픈 몸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맙고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자식은 내 품을 떠난 손님이고 돈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며 건강은 세월에게 잠시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프게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텅 빈 것 같으신가요? 그 모든 게 떠나고 나면 내 인생에는 도대체 무엇이 남는가 겁이 덜컥 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떠나보내고 텅 빈 줄 알았던 그 자리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진짜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홀로 설 수 있는 힘, 품위, 그리고 내 곁에 작은 인연들, 마지막으로 오늘이라는 선물입니다. 제가 혼자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독력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놓고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누가 찾아오지 않나 문 밖을 서성입니다. 외로움을 타인이 채워주길 바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이 채워주는 외로움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진짜 어른은 혼자일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품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품위가 무엇일까요? 비싼 양복 입고 점잖은 척 뒷짐지고 걷는 게 품위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집안에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품위입니다. 혼자 밥을 먹더라도 개밥처럼 아무 그릇에나 비벼 먹지 않고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 먹는 것. 낡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 입고 흐트러짐 없이 내 하루를 시작하는 것. 누가 보든 안 보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식보다 돈보다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식이 떠난 빈자리를 원망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나를 위한 시간을 채우십시오. 젊어서는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나를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실컷 듣고 내가 좋아하는 꽃 가꾸고 책 한 줄 읽으며 사색할 수 있는 이 자유. 이 고요한 자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로 놀란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피를 나는 가족보다 어쩌면 매일 마주치는 남이 나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게는 멀리 서울 사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전화해서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용돈 보냈습니다. 하고 끊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정보다는 의무감이 묻어 있지요. 물론 그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 얼어붙은 마음을 진짜로 녹여주는 건 그 아들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배달해주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어제는 병원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좀 좋아 보이시네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는 경비 아저씨가 건네는 인사. 식사나 하셨습니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동네 슈퍼 총각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건네는 농담 한마디. 여러분, 우습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잊어버린 내 안부를 물어주는 건 바로 이 이웃들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건 멀리 있는 혈육이 아니라 내 곁을 스쳐가는 이 소소한 인연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늙으면 가족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눈을 맞춰주고 나와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멀리 있는 자식 그리워하며 울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10원짜리 고스톱이라도 치시고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농담 따먹기라도 하십시오. 그 시끌벅적한 사람 냄새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 있어야 숨을 쉽니다. 그 얇고 가벼운 관계들이 모여서 우리 노년을 지탱하는 단단한 그물망이 되어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메아리 쳐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쫓아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의 결론이자 제가 90년 인생을 걸고 여러분께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제발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을 사십시오. 제가 요양병원에 봉사활동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 누워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 집을 샀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 땅을 팔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데, 온통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뿐입니다. 아니면 내일 죽으면 어떡하나, 자식들이 장례는 잘 치러 줄려나 하는 쓸데없는 미래 걱정뿐이지요. 정작 중요한 오늘은 텅 비어 있습니다. 후회하느라 오늘을 놓치고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칩니다. 여러분, 지나간 물레방아는 물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어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손님입니다. 오지도 않은 손님을 걱정하느라 밥상을 엎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뿐입니다. 아끼는 그릇이 있습니까? 손님 오면 쓴다고 찬장에 모셔두셨나요? 당장 꺼내서 여러분 밥을 담아 드십시오. 좋은 옷이 있습니까? 나중에 잔치 때 입는다고 장롱 속에 넣어두셨나요? 당장 꺼내 입고 시장이라도 다녀오십시오. 나중에, 다음에 좋은 날 오면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오늘이 바로 가장 좋은 날고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식 주려고 냉동실에 얼리지 말고 지금 당장 요리해서 여러분 입에 넣으십시오. 경치 좋은 곳이 있으면 텔레비전으로만 보지 말고 당장 버스 타고 떠나십시오. 다리가 아프면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나가서 바람을 쐬십시오. 오늘 내가 행복해야 내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웃어야 내 인생이 웃는 인생이 됩니다. 죽고 나면 수의 한 벌이 끝입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옛말, 그게 진리입니다. 내 감정, 내 돈, 내 물건 아끼지 말고 오늘 다 쓰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고맙다고 안아주십시오. 저는 90살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고 창밖에 새소리를 들었고 이렇게 여러분께 제 진심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잿빛 후회가 아니라 황금빛 노을처럼 아름답게 저물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이라는 짐, 돈이라는 죗쇠, 건강이라는 강박을 내려놓고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오늘을 춤듯이 사십시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를 피웠을 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돈 드는 것 아니지만 저에게는 여러분이 보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박수 소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당신의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 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세요.